기사를 제가 봤을 때 요걸 보면서 엄프를 좀 과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, 댓글도 한번 달아주신 것 같은데, 이렇게 뭐 소송당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발상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호롤로지님께서 의견 주시고, 채팅방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별게 아니면,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. 제가 볼 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로 세게 내면서 톤 자체가 약간 선동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게 들어서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법 개정안 중에 요 안 하나 있잖아요. 요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해야 되는 일인 건데 대단한 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. 뭐 이런 거에 어느 매체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뭐 매체에 대해서 제가 특정히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사실 없어요. 이 다중대표 소송제거든요. 그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상법 개정안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. 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고, 그래서 여기 이제 엄포를 치는 게 뭐 상장 주식 0.01% 만분의 1 매입하면서 자회사 무차별 공격, 무차별이란 공격 가능해져인데, 무차별은 네 모르겠어요. 일단 나중에 볼게요. 이제 표현을 보는 거니까. 그래서 국내 주력 기업 견제하기 위해서 해외 경쟁사 악용 수단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, 뭐 지주사는 타겟이 되죠. 왜냐하면 이게 자회사와 관련된 거라서 지주사가 타겟이 되는 건 당연하죠. 왜냐하면 자회사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자회사가 있는 회사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, 뭐 시총적도 그렇고 수백만 원으로 시총 적은 회사를 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중대표 소송제 리스크를 짚는 이제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. 그러니까 다중대표 소송제 개요는 뭐냐면, 자, 핵심은 요거예요.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라는 거예요. 그 뒤에 대해서 뭐 쭉 설명하는 거고, 지분율은 뭐 주주 요건은 얼마 이상, 비상장 얼마 이상인데, 이거는 뭐 법하면서 이렇게 뭐 기준을 높이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, 기본적인 취지는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라는 건데, 이게 이상하진 않잖아요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무슨 말이냐면, 이 법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, 기본적으로 주주는, 주식의 주주는 이사가 뭔가 횡령을 하거나 문제가 되면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어요. 그거는 상법에서 원래 보장된 내용이에요. 원래 그 소송을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회사의 자본적 주인은 주주거든요. 돈을 모아서 회사를 채워서 이사를 뽑아서 그걸 맡긴 거거든요. 제 책에도 언급했지만 대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대리인을 쓰는 건데, 저도 이제 대리인 비용에 관련된 코멘트를 했잖아요.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? 이러면서.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? 그 영화 장면도 그걸 썼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되고,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주주는 자기가 뽑은 이사가 뻘짓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소송을 걸 수 있어요. 원래 할 수 있어요. 근데 잘 안 걸죠. 우리나라 주주들은 왜 잘 안 걸까요? 착해서 그래, 착해서 잘 안 걸어요. 그래서 그나마 외국인 주주들은 눈치 안 보고 좀 소송을 좀 하는 편이죠. 그런 데는 좀 익숙하니까. 그래서 그런 거니까, 원래 주주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원래 있다.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착해서 잘 안 한다. 그리고 외국인 주주들이나 가끔 하고 뭐 엘리엇이나 이런 데서 약간 시비 걸고 그러죠. 그러면 그거는 원래 있는 거고, 지금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,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무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어요. 이런 상황이고,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기 보면 어느 아들 회사가 만일 있다고 이야기를 해봐요. 우리는 모 회사에 이제 뭐 대표이사도 있고 뭐 대주주가 아마 있을 거잖아요. 이게 지주회사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의 주주예요. 이 회사가 상장돼 있어서 우리는 이 회사의 주주예요. 이 회사의 주주인 상황이고. 그런데 요새 뭐 일감 몰아주기의 아들 뭐 우회 상장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모 회사가 있는데, 지금은 여기서 있잖아요. 만일 모 회사가 뭐 일감 몰아주기나 뭐 그런 걸 하면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.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어요. 주주가 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. 주주가 이 회사에 대해서
소송을 거는 게 가능해요.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회사 있잖아요. 자회사가 만일 이렇게 이런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주주는 이 자회사의 임원이나 이런 사람 횡령을 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일감 몰아주는 의사결정을 했잖아요.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. 그럼 이 회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게 현재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상하죠? 그러니까 돼야 되잖아요. 돼야 되는데, 그러니까 모회사의 주주이니까 자회사의 주주는 아니니까 이렇게 쿠션을 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. 자회사,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니까. 그래서 오너가 뭐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회사가 비리나 뭐 횡령이나 이런 방임이나 뭐 대리인 비용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회사는 할 수 있는데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자기들이 뽑은 회사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. 딱 들어봐도 문제가 있죠.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요걸 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이 법이 이걸 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. 이해 다 되셨죠? 제 입장에서 이게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, 그러니까 이런 여지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관리받는 거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셨죠? 김상우님은 이해된다고 하셨으니까, 자, 제가 이제 요 법이 왜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요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주고 나면 이게 제가 왜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느낌이 느낄지에 대해서 아마 느낌이 나실 거니까 그걸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기사 쓴 거 한번 볼게요. 이런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PBR이나 쥐꼬리만큼 배당 주는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실을 좀 더 보게 되면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보이거든요.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으려고